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현암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 12i 자연수 두 부분 집합 A 가르쳐줬고요. B 역시 제공해줬습니다. 이때 A 합 B와 서로 소인 집합의 개수 A 집합은 2, 4, 7 가르쳐져 있으니까 되는데 B집합을 좀 구체적으로 원소 나열법 형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12i 소수 2가 있겠고요. 3이 있고요. 5도 있고요. 그 다음 7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더 이상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럼 이제 A 합 B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A 합 B 열심히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2, 3, 4, 5, 7 이렇게 됐습니까? 5개의 원소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없는 원소가 뭐죠? 1, 2, 3, 4, 5, 6, 7 있고 8, 9, 12 하니까 10까지 딱 이게 5개의 원소가 있겠죠. 자, 서로 소란 이야기는 교집합이 안 생기니까 우리가 만드는 집합은 자, 2, 3, 4, 5, 7을 가지고 만들면 안 되겠고 나머지 요 원소 1, 6, 8, 9, 10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의 부분 집합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2의 5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2개. 자, 부분 집합 개수를 좀 교묘하게 물어봤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소다라는 이런 뜻도 좀 파악해야 되겠고. 됐습니까? 자, 집합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기본 항목들, 정의 형태들을 얼마나 잘 공부했는지 점검해 가는 그런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번이 되겠습니다. 평행이동, 우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했는데요. 자, 이거에 의해서 점이 이만큼 움직여졌다.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3이 이렇게 움직여졌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움직였다. 2에서 4로 이렇게 움직여졌다. Y축으로는 2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원을 이런 옮겨질 때 그런 평행이동에서 원을 옮기겠다. 그런데 이 원은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평행이동, 그다음 대칭이동 이런 변화를 했을 때 반지름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반지름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원은 중심을 변화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중심 좌표를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를 구했습니다. 자, 이제 변화를 해야 되겠죠. 변화를 하게 되게 되면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고 Y축으로 2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플러스 2 해주니까 1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중심이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되겠고요. 반지름 변화가 없습니다. 반지름 그러니까 루트 3에다가 3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얄밉게 이거 또 전개해서 쓰게 만들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생기겠고 이곳에서 6x 이곳에서 마이너스 2y 그 다음 9, 1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서 이 부분에서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답이 몇 번인가요? 2번에 나와 있는 건가요? 자, x제곱 6 마이너스 7, 7까지 됐습니다. 여기 이제 숫자 상수 파트만 보면 되겠는군요.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원 이동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또 전개까지 해야 되는 좀 살짝 불편함은 있는데 이건 뭐 시간 끌기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평행이동 그리고 원은 평행이동했을 때 반지름의 변화가 없이 중심이 잡히면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니까 키포인트 정확하게 잘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X집합에서 Y집합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골라달라. 원소가 열심히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1번 문제 풀이할 때는 이게 발리식으로 찾으면 되겠네요. 자, 1번 문제 풀이할 때 이곳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결과 4가 나와야 되는데 Y집합에 4가 없습니다. 안 되겠고요. 자, 이건 또 어떻게 되죠?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런 거 안 되는군요. 그러면 0보다 작을 때 2x-2가 5번도 자동 안 됩니다. 이곳에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죠? 그럼 4번은 또 이곳에다가 이것도 해봐야 되는군요. 자, 그럼 대입해보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5 역시 없습니다. 답은 그냥 나왔습니다. 일단은 좀 특이한 부분 제거하고 나면 근데 이제 확인을 해야 되죠. 0보다 큰 숫자니까 그거랑 같으니까 0, 1, 2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역 나온 숫자 0 대입하면은요 마이너스 1, 1 대입하면 0이고요
2 대입하면 1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거. 0보다 작을 땐 여기다 대입.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2에 플러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이렇게 나온 거니까 숫자가 요거밖에 안 나오죠. 자, 그런데 요즘 3번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y집합에 다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는 뭐 기본 정의에 해당하는 거니까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한번 풀기만 하면 되겠죠. 자, 굳이 뭐 복습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4번 함께 살펴봅니다. 직선에 대하여 점과 대칭인 점의 좌표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선 대략 표시해주고 점이 있을 때 대칭에서 점을 구해달라. 여기 3,2가 있을 때 이곳 A, B. 와, 그렇습니까? 자, 대칭했다는 이야기는 똑같이 이거 이 선을 중심으로 접는다면 포개지는 거니까 간격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중점이 돼야 되겠고, 당연히 또 뭐가 되겠습니까? 수직 이런 형태가 돼야 되죠. 여기에 이제 아이디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점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B 플러스 2를 이렇게 구해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어차피 또 수직을 해야 되니까 기울기도 A 마이너스 3분의 B 마이너스 이렇게 구해 놓아서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점 구해놓은 것이 당연히 직선 위에 점이 있어야 되니까 2분의 B 플러스 2는 2배의 2분의 A 플러스 3 더하기 3 해서 식을 세워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 A 마이너스 3분의 B 마이너스 기울기 구하면 서로 수직관계, 기울기가 2였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식은 2배를 해서 B 플러스 2는 이꼴 2A 플러스 6 더하기 6 하면 되겠고, 그래서 한쪽으로 이항시킬까요? 2A 플러스 마이너스 B 12에 10은 이꼴 제로 하시면 대략 정리 끝났고, 2B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항시켜서 A 플러스 2B 마이너스 7은 이꼴 제로 된 것 같습니까? 대략 된 것 같습니다. 자,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20은 이꼴 제로 쓰고요. A 플러스 2B 마이너스 7은 이꼴 제로 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더하기를 하면서 우리가 5A 플러스 13은 이꼴 제로 해서 A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3 이렇게 나옵니다. 좌표가 왜 이러죠? 그죠? 좌표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그러면 B 값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B 값의 좌표는 요 식을 이용할까요? B 값의 좌표는 2A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5분의 마이너스 26에다가 그럼 10이면은 5분의 50이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5분의 24 이렇게 처리해서 B 값의 좌표도 또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문제는 또 뭐라고 했죠? 또 더하기 하라고요? 더하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식을 더하게 해주면 A 더하기 B를 하게 되면 5분의 24에서 13을 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차가 11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는 거 이외에는 사실 뭐 이렇게 새로운 게 우리가 더 추가되는 이론은 없습니다. 이렇게 쫙 2등분 하게 되면 대칭하게 되면 이렇게 중점이 이곳에 있고 기울기 수직이다. 처음에 언급한 이 항목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고 그걸 문제에 잘 적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집합 A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 주십시오. 원소는 3개 이상이 돼야 되겠다. 모든 집합에는 곱이 또 6의 배수네. 자, 6의 배수는 2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소가 몇 개짜리? 원소가 3개짜리부터 이제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원소가 3개 이상이다. 자, 원소가 3개 이상인데 이것도 또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3개, 4개를 나눠서 할까요? 그냥 한 방에 할까요? 자, 어쨌든 6의 배수 요거 좀 하면서 생각해보자. 근데 또 숫자에 또 6이 있네요.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요건 좀 다른 관점으로 원소 3개 이런 것보다는 원소 6이 포함되어 있다. 원소 6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합에 6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원소를 이제 2개 이상으로 더 많이 만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미 6이 있게 되면은 6이 있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모든 원소의 곱은 6의 배수 되는 지장이 없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 있는 원소들 4개의 원소가 남아 있습니다. 4개의 원소 중에서 우리는 자, 원소 2개 이런 만드는 것들 막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위수를 학습하지 않은 상태니까 일일이 조사해야 되네요. 3, 4, 5, 7 가지고 원소 2개짜리 2개 이상을 뭐 계속 만들면 되죠? 3, 4, 3, 5, 3, 7
4, 5, 4, 7, 5, 7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와, 나중에 이거 뭐 4 컨벤션 2에서 이제 6개 이렇게 구하면 될 일인데, 저 그렇습니다. 원소 3개짜리도 만듭니다. 원소 3개짜리는 숫자를 하나 빼면 되니까, 그죠? 3, 4, 5, 7을 빼고, 다음에는 5 빼서 3, 4, 7, 그 다음 4 빼서 3, 5, 7, 그 다음 3 빼고 4, 5, 7 이렇게 해서 이제 4개를 곱하로 만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4, 5, 7 원소 4개짜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서 가지수가 이제 11가지가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에는요. 원소 6이 없을 때. 자, 6이 없는 상태에서 6의 배수를 만들려면 자, 3이 꼭 있어야 되겠고. 그럼 뭐 짝수는 이제 4밖에 없으니까 되죠. 그러면 3, 4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6은 없고 3, 4를 꼭 가지고 있고. 됐습니까? 저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원소가 5하고 7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5하고 7, 3, 4,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만들면 되죠. 3, 4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이게 5 들어갈 때, 7 들어갈 때, 5, 7 들어갈 때 이렇게 되면 자, 세 가지 경우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14가지 이렇게 되나요? 자, 이렇게 만들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좀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조건을 좀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풀어야 되는데, 중간에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좀 학습이 되어 있다면 조금 더 식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불편해서, 좀 그렇군요. 처음에 이제 원소의 개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차 숫자 구성을 살펴보다 보니까 6의 배수인데 6이 있으니까, 자,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해석한 부분들이 그나마 좀 더 쉽게 접근하는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 좀 잘 이해되시겠죠? 자, 개수 구하는 거니까 꼼꼼하게 잘 따지는 거니까 좀 침착하게 문제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이미 세 실수 ABC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이요.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이런 형태의 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질문 던졌는데, 자, A에 관한 2차식 형태로 좀 살펴보게 되면 판별식 D를 조사하면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B제곱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3B제곱. 자, 완전제곱 형태의 식에 마이너스가 곱하게 됐으니까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2차식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허근이거나 중근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요 2분의 a 더하기 b 루트 ab. 와우, 많이 보던 식이 나왔습니다. 산술 평균, 기압 평균 사이의 관계. 이것이 나온 거죠. 산술 기압 평균. 자, 근데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맞았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자, 이 조건이 성립할 때는 이 두 숫자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양수라는 조건 자체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틀렸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둘 다 음수인 경우 이럴 때는 좀 부동어가 좀 바뀌어야 되는 성질이죠. 자, 그럼 디귿은요. 디귿은 곱셈 공식 부분들이 학습이 좀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오래간만에 쓰네요. 자, 열심히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양시키게 되게 되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ab, bc, ca 이런 형태가 정리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냐? 근데요,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자, a제곱, b제곱의 이런 부분들 좀 기억나십니까? 전부 2배 해줘서 이런 거 하나 이제 이런 부분 사용돼서 그러면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한 번 사용되고 한 번 사용되고 요거 사용되고 그다음 요거에 요거 사용되고 그다음 요거에 요거 사용되고 뭐 이런 형태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다 성립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절대부등식. 이곳에다가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하나만 더 추가되어 있어서 완벽한데. 자, 반드시 알아야 될 이런 성질들이 좀 써져 있습니다. 즉, 요 내용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요 내용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분들이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에 많이 익었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함정으로 냈습니다. 함정. 와,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조건까지 포함시켜야 이제 제대로 성립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너는 눈에 익은 것은 함정으로 보내고 와, 눈속임이 있는 그런 문제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은 좀 잘 이해됐겠죠? 자, 6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7번이 되겠습니다.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0을 중심으로 해서 함수식이 좀 다르게 주어져 있군요. 자,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성립해야 되겠다. 합성함수를 또 좀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맨 처음에 x가 0보다 작은 숫자를 열심히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2a제곱 x제곱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fx죠. fx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결과는 제곱되어 있으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대입할 때는 아래쪽에다가 이곳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2a제곱 x제곱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합성함수 한 것하고 원래 2a제곱 x제곱하고 결과가 같아야 되겠다. 이런 걸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2a제곱 x제곱이 공통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a-에다가 빼기 이렇게 처리돼서 이곳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항상 성립하려면은 a 값이 얼마야 되겠다. 3이 돼야 되겠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수를 대입하면 뭐 나와서 처리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굳이 안 보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식을 쓰게 되게 되면 a가 3이니까 18x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x 이렇게 됐습니까? 뭐 양수는 뭐 항등함수니까 계속 자기 자신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f-1을 구하라는 이야기는 4에다가 18 곱하기 4 처리해야 되니까 32에 72가 되겠고 그 다음에 f5를 구하게 되게 되면 뭐 양수 쪽이니까 5를 대입하면 5라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해서 77 처리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뭐 어렵다기보다는 요런 형태에 좀 당황하지 않고 뭐 합성함수를 한 거죠. 0보다 작은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결과 자체가 양수니까 그 부분을 아래쪽에 있는 함수 여기 자리에다가 열심히 이렇게 대입해서 나오고 fx 계산 결과랑 뭐 갖다 처리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뭐 많이 어려운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 주어진 조건에 적용하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두 정사각형 ABCD, PQRS가 있다. A라는 점은 직선 위를 움직이고 P라는 점은 또 직선 위를 움직인다. 아하, 그림에 있는 이렇게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때 두 점 C와 R 사이에 거리를 구해달라. 자, 그러면 C라는 것은요, 이렇게 직선 위에 지나갔고 R이라는 것은 이렇게 직선 위에 지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요 두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맨 처음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C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A라는 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되겠죠? 평행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와, 평행 이동 이론을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C가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요, 3에다가 X축으로 한 변 길이가 2였으니까 2만큼 평행 이동. 그 다음 Y축으로는 얼마만큼입니까?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 이렇게 처리를 해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는 0. 됐습니까? 자, 그러면 3x-2y 처리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플러스 5는 이꼴 채로 이렇게 되면 C가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 R이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3. 이번에는 요 P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만큼. 그러니까 3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 Y축으로 또 플러스 2만큼. 그러니까 y 마이너스 2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20은 이꼴 채로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x 마이너스 2y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근데 직선의 방식 두 개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6에다가 4 이렇게 처리되니까 또 10이니까 마이너스 10 이꼴 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 평행한 거 두 개 다 구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게 될 때는 한 점 정해서 거리를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직선의 방식을 굳이 다 하지 않고 원래 이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점 하나 골라서 평행 이동시켜서 새로운 점 하나만 구해도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구했으니까 그냥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죠. 위쪽에서 좌표 하나 구해볼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y에다가 1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에서 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3제곱에서 9 되겠고 2제곱에서 4 되겠고요. 대입을 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5 이렇게 처리해서 절대값 씌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13분의 1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자, 보기는 또 뭐 유리화를 했을까요? 유리화를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13분의 15 루트 13 이런 형태를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그냥 마구 풀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 평행한 두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그곳에 이제 사각형들이 좀 있다. 그래서 사각형의 점들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 자,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뭐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부분을 또 자칫 잘못해가지고 맨 처음에 주어져 있는 이 거리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지금 수직인 거랑 여기 직사각형에 간 이 수직이랑 여기 이제 90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이런 좀 착각을 하는데 여기 부분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평행이동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직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자, 나중에 이렇게 구해가는 이 개념하고 여기에서 거리를 빼는 이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는 사실. 그래서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곳에서 거리를 구해가는 것이 정확한 답이 된다는 사실.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있으니까 주의해서 풀이를 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 슬기롭게 잘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an을 범위로 주어져 있습니다. 오, 재미나게 주어져 있네요. 범위 쫙 표시해가지고 슉슉슉 해서 이제 범위 표시 딱 됐습니다. 14에 2n-1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an 집합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a1부터 쭉 갔을 때 결과가 교집합들을 쭉 해갔을 때 공집합이 되게 하는 NHS 값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좀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A1 집합을 하게 되면 범위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범위, 1을 대입해보니까 1부터 14까지 범위가 되겠고 A2 집합을 구하게 되면 대입하니까 3부터 14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 두 집합의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당연히 이 집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A3 이렇게 되겠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대입하니까 5부터 14 되겠고 그럼 교집합이 이렇게 됩니다. 아주 뒤가 딱 고정되고 앞에 범위 가니까 재미있게 쭉쭉쭉 교집합이 얻어지겠습니다. 그럼 계속 교집합이 생길 것 같은데 안 생길 수도 있나요? 자, 가령 A에다가 7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7 대입하면 14에 13부터 범위가 그러니까 이렇게 더 14가 되는데 A에다가 8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와, 이게 15보다 크고 x보다 14보다 작다. 이거 일단 범위 자체부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설령 이 부분을 이제 거꾸로 쓸 리는 없는 건데, 일단은 이런 부분 형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범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8이 되게 되는 게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최소 값을 이제 그럼 K라고 하지만 이 K 값은 얼마가 되겠다? 8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6의 집합이다. 그러면 A6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진 식에 6을 대입해 보니까 1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1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모든 원소의 합이다. 이곳에는 원소가 뭐가 있나요? 11, 12, 13, 14 이런 원소들이 존재합니까? 됐죠. 그러면 12, 4개의 40에다가 결과. 그래서 정답 50 이렇게 처리해주면 원소의 합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어렵다기보다는 주어진 문제에 얼마나 차분하게 잘 적용해서 대처하느냐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자, 이거는 이제 문제를 좀 변형해서 선생님들이 좀 내시려고 했는데 실은 이 앞에 부분의 숫자를 여기를 고정시키고 이쪽에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거지로 뒤쪽에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나와서 이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표현은 좀 이렇게 좀 썩 좋은 문제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주어진 문제 차분하게 집합 범위 표시해서 교집합을 구해가는 그런 절차니까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리라 믿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에 두 점과 x축 그다음에 y는 꼴 x의 점이 있습니다. 길이들을 쭉 갔을 때 최소값을 구해달라. 문제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좌표를 조금만 표시해 볼까요? 쫙 표시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1, 2, 3 이런 곳에 점이 하나 있다. 1, 2, 3,1, 2 이런 곳에 점이 하나 있다. 대략 표시하겠습니다. x축에 있는 점 P P 이렇게 대략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y는 이꼴 x 자 잠깐만 y는 이꼴 x 대략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 뭐 있다 q 있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a하고 p하고 거리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리를 구해야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 pq 거리 이렇게 구해야 되겠고 됐습니까? q하고 그 다음에 다시 b하고 이게 이제 a점 B점 이렇게 돼 있고 Q점 이렇게 가는 이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때 PQ 길이가 어떻게 되면 자 최소가 될까? 전체 길이가 일단 최소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주면 될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몇 가지를 이제 결합시킨 것 같습니다. 자, 이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점을 대칭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A점을 대칭 이동해 놓겠습니다. 대칭 이동시켜서 좌표를 쓱 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제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아지는 거니까 이제 직선 거리 개념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x좌표 마이너스 1에 y좌표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이 길이는 자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거리가 좀 최소가 되는 거리를 구획한 거죠?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요 거리가 또 어떻게 되면 또 최소가 될까? 이런 부분 물어봤는데 어떻게 되면 또 최소가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또 다른 관점에서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자, 요 길이가 어떻게 최소될까? 이런 관점이 된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대칭 이동을 해야 되겠죠? 대칭 이동 이렇게. 됐습니까? 자, y는 이꼴 x 대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좌표 바뀌어서 2,3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길이 이렇게 또 같아지는 거니까, 이 길이가 같아지는 거니까 이해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그럼 전체적인 길이는 그럼 어떻게 좀 최소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뭐 결론이 쭉 좀 난 것 같은데 좀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럼 이 점에서 이 거쳐서 이게 가야 되는데 이 최소가 되려면 또 역시 직선 거리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P점이 이런 곳에 Q점이 이런 곳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하하, 그럴싸하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났습니다. 우리가 최종 풀어야 될 것은 자, 요 점하고 여기는 2,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이렇게 또 P점, Q점을 또 구해야 되는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 자, 그럼 기울기부터 구했습니다. 3, 1 이렇게 되니까 차이가 3이 되겠고 자, 차이가 6 되겠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구해져 있으니까 x-2 플러스 3 해주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됐습니다. 자, y는 2x-4의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직선이 한 번은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해야 되겠죠. y에 0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2x-는 제로 해서 2분의 1 해준 이곳이 이제 바로 P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y는 이꼴 x랑 만나야 되는 거니까 2x-1하고 x하고 만나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x 값이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그럼 P점 좌표는 2분의 1,0가 되겠고 Q점 좌표는 1,1 이렇게 y는 이꼴 x의 점이니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또 길이까지 구해야 되는데요. 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길이 PQ 길이도 구해 갑니다. 루트 2분의 1제곱 4분의 1에다가 1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4분의 5가 되겠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5 이런 형태로 답까지 구해가야 되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됐습니까? 저 1번 루트 5 처리했습니다. 자, 중간에 거듭 설명드리지만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한 번 하는 거 대칭 한 번 하는 이론 자, 이렇게 거리 최소 구하라 그러면 이제 대칭 이동해서 구하겠어요 해서 이제 길이 이렇게 같아진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하나 더 해야 되죠. 그죠? 그런 거니까 이렇게 되면 거리에 최소 이렇게 되니까 또 대칭해서 또 알아봐야 되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문제라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현암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0부터 5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함수에서 fx라고 하는데 자, 합성함수한 것은 이렇게 표시했고 한 번 더 한 것은 이렇게 표시. 합성함수를 여러 번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때 2002번 오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합성함수를 2020번이라든지 2019번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규칙을 얼마나 잘 이해했나 이런 걸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F4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를 대응하니까 결과가 뭐가 나왔습니까? 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 한다는 얘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두 번 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 한 곳에다가 3을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이제는 3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얼마가 나옵니까? 1이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 한다는 뜻은 뭐가 될까요? 이제는 이제 두 번 한 결과가 1이었으니까 1을 대입하면 되죠. 자, 1을 한번 또 대입을 쭉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4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군요. 우리가 그러면 맨 처음 대입해준 결과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세 번마다 규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는 또 뭐 2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F2를 한번 대입해보겠습니다. 2를 대입해보면 얼마가 나왔나요? 쭉 대입해보니까 5가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5를 대입하는 이런 특징이니까 5를 대입해보면 오 갑자기 0 됐습니다. 그러면 세 번 대입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이 0을 다시 한번 F에다 대입하면 되죠. 0을 대입하면 뭐가 남죠? 2가 나왔습니다. 처음 대입한 숫자가 또 나왔으니까 이것도 몇 번마다? 세 번마다 규칙이 되겠습니다. 하하. 이 규칙은 세 번마다 규칙이 되는 그런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2020 요런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3으로 나누게 되면 3, 6, 18에 22에다가 3, 7이 21에다가 1 이렇게 되니까 3, 3은 9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1. 규칙 딱 떨어지고 있는데 나머지가 한 번 되죠. 그러니까 F2020이라는 것은 여기에다 이제 좀 4를 하는 거죠. 자, 규칙적으로 지어져 가게 되면 F4를 구하는 거와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F2019를 알아봤는데 19라는 것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뭐 세 번마다 그러니까 규칙 딱딱 떨어지는 거니까 그대로 항등함수 형태로 맨 처음 대입한 곧바로 2가 나와야 되겠다. 하면 되겠죠. 세 번째 거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와 3을 더하기 해서 정답 얼마를 답해달라. 5를 답해달라. 이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과 다 구해놓고 더하기가 아니라 뭐였죠? 빼기였습니다. 그럼 3에서 2를 빼니까 정답 얼마? 1. 어이구 큰일 날 뻔했습니다. 되죠? 자, 좀 주의해서 마지막 답만 처리하면 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제발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규칙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뭐다? 합성함수 여러 번 한다 이렇게 되겠고 여러 번 이렇게 된다 여러 번 한다라는 이런 얘기 되니까 이건 뭐 규칙 찾자 이런 거로 문제의 관점을 봐서 차분하게 대처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신감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잘 하리라 믿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학교 100명 학생에게 세 문제 ABC를 풀게 했더니 A를 푼 학생이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A를 푼 학생이 56명, B를 푼 학생이 43명, C를 푼 학생이 36명이었다. 3개짜리 집합이 나왔습니다. 두 문제만 푼 학생이 29명일 때 세 문제만 푼 학생이 또 7명이었다. 한 문제도 풀지 못한 학생은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세 집합에 대한 것들을 풀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이렇게 각 영역별로 문자를 처리해 가는 게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X, Y, Z. 이 세 문자짜리는 근데 여기 7명이라으니까 그냥 7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 주어진 거 열심히 좀 처리해주면 됩니다. 문제 또 주어진 게 또 있죠? 두 문제만 푼 학생이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제공된 겁니다. 요거 이제 29명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X Z 7까지 처리해주면 요게 이제 A 집합이죠. 56 처리가 되겠고 B, X, Y 7 이렇게 된 것이 43 됐습니까? C집합은 C에다가 열심히 처리해서 36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좀 정리했고요. 전체 제일 좋은 프리원리가 이 부분을 세 개를 이제 왕창 다 더하기 하는 겁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21. 자, 이것도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90에다가 120에다가 135가 됩니까? 처리됐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현명하게 풀어가는 게 좋습니다. 뭐 부분도 뭐 답을 구해가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A 더하기 B 더하기 C 됐고 여기 부분을 이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지금 29로 나와 있는데 29 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쓰고 135에서 29를 빼면 됩니다. 하나를. 그 다음 여기는요. 자, 7하고 또 가서 빼기 14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죠? A 합, B 합, C 이렇게 될 수 있는 모양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원소의 개수 이런 형태로 가면 되겠습니다. 좀 현명하게 잘했습니까? 자, 그럼 135에서 43을 빼는 건가요? 이런 거죠? 43을 이렇게 빼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0 얼마가 나왔습니까? 92가 처리가 되죠? 자, 됐습니다. A 합, B 합, C가 92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한 문제도 풀지 못한 거니까 여집합을 구해가는 거죠. 여집합을 구해가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8명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처리해 주는지. 일단은 이제 세 집합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A합, B합, C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뭐 두 문제만이라든지 뭐 세 문제만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것들, 여러분들이 문제 경험을 조금 경험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각각 영역별로 A 집합, B 집합, C 집합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그곳에 이제 이렇게 영역에 해당하는 걸 써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메모되어 있고요. 여기 좀 메모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주어진 거 처리해서 이제 왕창 더하기가 풀이 원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조금 살짝 현명하게 우리가 최종 구해야 될 부분이 각각 문제를 다 더하기 하는 거니까 하나 정도 이양시키고 여기는 좀 14 정도 이양시켜서 처리해가면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집합 3개짜리 한번 경험을 쌓으면서 확실하게 이렇게 벤 다이그램 그려가면서 풀어가는 이 방법 잘 기억하시면 다른 문제도 훌륭하게 잘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13번 시작합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습니다. 명제가 거짓일 때 자연수 K값을 구해달라. P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데 요 부분은 요거를 또 이렇게 써놨네요. 자, 요 부분은 이제 K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붙여서 인수분해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자연스럽게 인수분해해서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 해서 범위 표시해주면 되겠고, 자, Q도 요거는 이제 범위 표시가 바로 가능하시죠? 자, 플러스 4 마이너스 4 돼 있는데 2분의 K를 이항시켜야 되는 거니까 2분의 K를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제를 보게 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거는 전체 부정을 해주고 P 그리고 Q 이렇게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해석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근데 두 숫자 중에 나중에 요거 2로 나눴으니까 이쪽이 큰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열심히 범위 표시를 아이고 이렇게 표시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분의 K 빼기 4 2분의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 자, 범위 표시해서 이렇게 이제 교집합 형태를 좀 구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교집합을 구하는 게 아니고 교집합 구한 거에 다시 부정이니까 최종 답 부분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영역 표시해서 K 마이너스 1 2분의 K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요것이 문제가 또 참이 되려면 이 집합이 이제 전체 집합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순서가 이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여기 이런 생기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문제가 이 참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없는 부분들이 생겨야 되겠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원래 교집합 부분이 좀 생겨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 해석이 왔다리 갔다 합니다. 자, 그럼 결론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뜻이니까 K-1하고 2분의 K 플러스 4 처리했을 때 이쪽 숫자가 커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2분의 K에서 이제 5 이렇게 되니까 K 값은 10보다 작다 이런 모양이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살짝 조금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계산 개수에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조금 주의해야 될 요소들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범위 표시까지는 이제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주어진 명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표시해서 됐죠? 그럼 두 진리집합의 교집합을 해석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부정으로. 그래서 교집합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 형태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면 전체 집합이 되게 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참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요거가 같아져도 안 되죠. 같아지더라도 이제 동그라미 원소 하나가 이제 부족한 거니까 완벽하게 이제 뒤바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게 거짓이다. 거짓이란 이야기는 자,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과연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 형태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요걸 좀 신경 써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여기 공통 부분이 아무것도 생기지 않은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금 빗금친 부분이 지금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크기 비교가 이렇게 돼야 된다. 까지 이론들이 왔다리 갔다리 해가면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집중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신경 좀 써서 학습을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명제가 이렇게 좀 살짝 개념적인 요소들이 관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할 때 가급적이면 벤 다이그램 그리고 지금 같은 건 범위 표시니까 수직선에다가 범위 표시 해가면서 정확하게 잘 풀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실수 AB에 대해서 조건 P, 조건 Q,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알겠습니다. 그럼 P집합, Q집합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P집합이 Q집합보다는 작은 이런 조건, 필요 조건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찾아달라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기억의 P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제곱을 해야 되죠. 그럼 A제곱 플러스 2AB하고 B제곱이 있겠고 우변에 A제곱 마이너스 2AB B제곱이 있으니까 미양시키게 되면 뭐 4인데 4는 약분하면 되니까 AB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야 되겠고 됐습니까? 자, 오른쪽은 사실은 이게 뭐 원래 항상 성립하는 시간인가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B 역시 B제곱 처리가 되겠고 오른쪽은 A제곱 B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2 절대값 AB가 처리가 되겠죠? 자, 지워지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이 크거나 같다 되니까 요거는 이제 절대값 AB가 크거나 같다 AB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요거는 A, B에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절대값은 그냥 숫자보다 항상 크죠.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집합적으로 비교해 보게 되면 자, 이렇게 Q집합이 더 큰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기억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니은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자, 니은은 이쪽 Q 명제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AD 플러스 BC, AC 플러스 BD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이항시키면서 A를 공통 끄집어내게 되면 D-C 되겠고 이쪽은 또 이항시키면서 B가 공통이 되나요? C-D에서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C-D, D-C가 있는데 D가 더 큰 쪽이 되니까 D-C가 좋은가요? 뭐 그냥 편리한 대로 합시다. D-C 해서 A-B 이렇게 처리해서 0보다 작다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곱하기해서 0보다 작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두 종류가 생기죠. 그럼 이제 위에 거를 보게 되면 D가 더 커, B가 더 커. B가 더 커, D가 더 커. 그러니까 지금 위쪽 거 하나가 나왔는데 이거 말고도 또 이렇게 좀 생깁니까? 이런 일이 좀 벌어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문제풀이도 역시 이쪽 집합이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하,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디귿만 이제 열심히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디귿의 좌측은 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값이 0이니까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이 0이다 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오른쪽은 또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겠고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것이 이제 뭐 0이다 했는데 자, 이 부분 뭐 관계 없습니다. A가 0일 때고 이건 항상 양수니까 A 더하기 B가 0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 0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또는이지만 이 부분이 0 되는 경우는 A 0하고 B가 0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A 더하기 B 0, A 더하기 B 0 됐으니까 두 집합은 어떤 집합? 같은 집합이 있어져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는 것은 기억 니은. 되죠? 정확하게 영역 표시처럼 확실하게 개념 정리가 좀 잘해서 풀어야 되는 뭐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14번도 꼼꼼하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잘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1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자연수 ABC에 대하여 크기 순서가 딱 주어져 있군요. 자연수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BC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A가 B에 쏙 들어가고 오호 이런 원소의 합이 또 30이다. 주어진 조건이 있네요.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얼마입니까? 물어봤습니다. A 집합은 이런 거고 이건 빼기 1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집합들을 좀 표시해 볼까요? A, B, C 좀 대수 비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자, A-는 분명히 좀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B-1 좀 작아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C-1 좀 작은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집합은 A 플러스 1 좀 큰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플러스 1도 좀 커야 되겠고 C 플러스 1은 C보다 좀 커야 되겠죠.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A가 B 합 C, B 합 C면은 이런 원소들인데 자, 좀 이렇게 좀 나눠 놓겠습니다.
왜냐면 요 숫자들은 확실하게 이런 거가 들어갈 수가 없죠. A보다 제일 작은 수보다 작고 큰 수보다 제일 큰 이 숫자는 분명히 관련이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쏙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A, B, C가 이런 원소들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원소가 지금 이렇게 지금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집합에 쏙 들어가야 되겠다. 같은 원소가 지금 3개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이런 배치가 아니고요. A, B, C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A-1은 확연하게 다른 거고, 됐습니까? 그럼 A 플러스 1이 이렇게 와야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 이걸 먼저 표시해주면 안 되는군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뭐죠? B-1이 이쪽에 와야 되는 거죠? B-1, C-1, 이렇게. A 플러스 1이 이쪽에 와야 되겠고, 그럼 B 플러스 1이 와야 되겠고, C보다 큰 C 플러스 이렇게. 됐습니까? 쫙쫙. 그럼 이제 겹쳐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B하고 B하고 A하고 여기 하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니까 요 부분이 동시에 좀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럼 각각 하나씩 돼야 되는 거니까 요 모양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럴싸하게 좀 처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무엇을 주어져 있냐면 B 합 C에다가 A의 여집합에 있는 원소가 되면 제 그거는 요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둘을 합한다는 얘기는 A 더하기 C를 하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A 더하기 C 한 결과가 얼마가 되어라. 문제에서 30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30.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데 숫자가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가 지금 하나씩 차이가 나야 되는 것 같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A하고 B하고 C 이런 숫자들은 뭐가 된다는 얘기 되겠습니까? A하고 B하고 C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그러면은 14, 15, 16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땐 이 세 숫자를 전부 다 더하기 한 A 더하기 B 더하기 C 결과는 그렇다면 얼마? 45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이게 그냥 깔끔한 수식이 아니라 문제 뜻을 좀 살짝 파악해야 되는 거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A, B, C 주어져 있을 때 작은 숫자들 하나씩 좀 적은 거 써놨고 하나씩 조금 큰 숫자를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요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가 여기 합집합의 원소에 쏙 들어가야 되겠다. 즉, 이 부분은 절대 같아질 수 없는 부분이 2개가 있으니까 자, 그럼 원소 4개가 있는데 같아져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같아지겠습니까? 이 B-1이 여기랑 같아진다는 얘기는 A 플러스 1이 B가 돼야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두 원소가 남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렇게 그려진 모양이 돼야 되는 이 과정, 이곳에서 이곳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좀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건 문제에 주어진 거 30분 처리됐고 그렇다면 그 다음 찾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개념적으로 이해를 좀 바탕으로 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좀 그냥 평상시에 산수만 하던 이런 형태는 좀 다르니까 조금 이런 파트 부분도 우리가 복습을 좀 잘 해둬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AN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배수의 집합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어진 식이 있고 60이 이런 집합에 해야 되겠다. 60이와 n 개수를 구해달라. 이거 만만치 않은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확실하게 2배수 집합이거든요. 2배수 집합이니까 뭐 2, 4, 6 이렇게 쭉 나가는 집합인데 요것이 n배수의 집합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만약에 2라는 인수가 들어가 있는 뭐 만약에 6배수의 집합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6배수의 집합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면 이 규칙에 어긋납니다. 문제 지금 6이 지금 6배수, 2배수, 뭐 12배수가 되는데 이런 규칙이 되면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뭐가 되겠죠? 2라는 인수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5배수의 집합이다 이렇게 처리해지게 되면 2, 5, 10 이런 12배수의 집합 됐습니까? 3배수의 집합이었으면 6배수의 집합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n이라는 것은 홀수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재미있군요. 2라는 인수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야 되니까. 자, 근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60이 이런 곳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자, 2배수 집합 쭉 가게 되면 여기 이곳에 이제 뭐 2, 4, 6 해가지고 나중에 뭐 60에서 뭐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이 더 나오겠죠. 자, 근데 이곳에서 홀수 부분들을 뺐는데, 이 집합 안에 뭔지 모르지만 60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요 집합에서 60이라는 숫자를 빼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0은 우리가 소인수분해 해 보게 되면 6 곱하기 10이니까 2, 5, 10 이렇게 처리해 드리니까 2제곱에 3, 5 이런 인수가 있는데, 자, 이런 숫자를 빼내지 못한 얘기는 이런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n이라는 것은 홀수였으니까 2라는 인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3이라는 인수하고 5라는 인수를 또 마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자, 이런 홀수라는 것은 1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고 그 다음엔 15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된 것 같습니다. 60 이하의 자연수 개수를 구해달라. 원래 홀수였는데 홀수라는 것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자, 60 이하의 홀수는 3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 3, 5, 15 이런 것들은 또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원소 4개를 빼서 26개의 n이 존재하겠다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호호, 요것도 개념적으로 좀 살짝 좀 까탈스러우니까 좀 복습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 자체도 처음에 조금 직접 예를 들려고 좀 이렇게 좀 신경 썼는데 좀 되겠습니까? 자, 12가 돼야 되는 거 6 되는 거니까 안 된다 이런 부분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니까 홀수면 되겠다 이런 부분 살짝 예를 들어줬고 됐죠? 이런 곳에서 자, n을 빼게 되면 자, 근데 이제 60이 남아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런 집합에 6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60이라는 숫자가 요렇게 이런 인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배수 집합할 때 3의 배수의 집합을 쭉 하다 보게 되면 이곳에 이제 60이 있으니까 60이 이제 이것에 사라지게 되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60의 소인수분해서 생기는 이런 인수들. 이미 이런 인수를 가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3하고 5라는 인수를 가지면 안 되는 집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거와 관련되는 부분 빼서 최종 답해가는 조금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좀 다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16번은 복습 또 복습 한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7번이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와 1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때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부분에 요런 식이다. 어허, 이건 뭐죠? f 안에다가 이제 g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표현한 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fx가 어떻게 되어 있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런 구성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다 대입해서 이 모양들이 쫙 되어 있으니까. 자,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정보가 주어져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차 함수가, 근데 1차 함수는 우리가 아는 재주가 있습니까? 1차 함수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 가는 해석을 좀 이쁘게 잘했는데 나는 조금 이쁘게 풀 수 있는 모양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gx는 어쩔 수 없이요. 뭐 ax 플러스 b 이 정도 놓으면 되겠습니까? 자, 나와서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f에다가 g를 갖다 대입하라는 얘기는 3ax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ax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란 뜻이 되겠고, 우변은 이곳에다가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b 이렇게 처리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좀 다 정리해야 됩니다. 자, a 제곱 x 제곱 2차 부분이 처리가 된 것 같고요. 1차 부분은 뭐가 생기죠? 2ab에다가 그러니까 6ab에다가 마이너스 a에다가 x 처리해주면 되겠고, 상수 부분은 b제곱 3b제곱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3a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됐습니까?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두 식이 같아지려면 이 부분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a제곱은 a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a 값은 자 0하고 1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확실하게 뭐라고 줘야겠죠? 1차 함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a 값은 0이 되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a 값은 1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어디를 해야 될까요? 여기를 해야 되나요? a 값이 1 나왔으니까 6b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럴 때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b 값이 0인걸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gx가 좀 가볍게 얻어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fx 나와 있고 gx가 x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문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f-2 그럼 f-1 여기다 계산할까요? f-2 마이너스 2 계산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4, 3, 12에다가 플러스 2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죠? g-2 해주면 마이너스 2 처리니까 약분해서
됐습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인 답은 얼마? 11 이렇게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몇 가지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 판단이 별거는 아닌데 문제 풀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스타트가 안 되면 상당히 좀 어렵게 좀 시간을 좀 많이 걸려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집중해서 잘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 형태, 자, 요렇게 살펴본 이유가 있죠. f의 x자리에다가 이렇게 대입했는데 그 모양 틀 여기 딱 보고 이런 곳에 대입했구나 해서 fx의 식 모양을 살펴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g라는 것은 잘 안 되겠고 모든 실수 x 이런 표현이 결국은 이루 놓고 나중에 이제 나 부분을 만족하는 항등식 표현을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대입했을 때 이 부분은 이제 항등식 개념으로 하라. 모든 됐죠? 항등식 개념을 하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항등식 개념. 됐습니까? 자, 이런 표현에서 열심히 좀 산수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다 나온 다음에 대입해서 값 구해가는 것은 차분하게 실수 없이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살짝 복잡한 시작하는 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샤 18번 시작합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하여 fx가 x에서 y로 1대1 대응일 때 상수 k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함수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서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처리해 주는 거니까 여기가 2분의 5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 정역이 이런 곳에 있게 되면 함수가 이렇게 되니까 y값이 두 개인 곳이 나오니까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k-1 값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얻어져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함수 중에서 이제 이렇게만 좀 써서 풀어갈 건데 이곳에 어딘가가 이제 k-1이 나오면 되겠죠. k-1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대입해서 나온 결과가 뭐가 돼야 되죠? k-2, k-2보다 과연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숫자 구성을 좀 보시겠습니까? 이 숫자보다 하나가 좀 작은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려야 될 것은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5x하고 그 다음에 여기 xy 값을 보게 되니까 하나 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이게 이제 y값 형태가 되겠죠. 해서 이 2차 함수하고 요 직선하고 만나는 그런 관계를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 여기를 좀 잘 이해되시겠습니까? x라고 해주면 이 나온 값은 x보다 하나 작은 값 됐습니까? 요게 이제 y값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요 관계에서 이제 만나는 좌표를 좀 찾아가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해를 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식을 열심히 세우겠습니다. 6x 플러스 1 했는데 이거 뭐죠?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아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에다가 8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렇다면은 근데 이제 요 x 값이 요거보다는 좀 커야 되는 그런 모양 형태니까 자, 2 플러스 루트 8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k-1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k 값은 3 플러스 2 잘못 적었습니다. 와, 이 다 풀어놓고 틀면 안 되죠. 3 이렇게 됐으니까 4 플러스 2 루트 해서 우리가 원하는 K값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한 내용에 살짝 좀 변형된 모양이 좀 보입니다. 우리가 집어넣어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x 이 값이 이 대측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이건 안 된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기본 조건 뭐 이런 건 뭐 일반적으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에 오른쪽 써먹겠다. 근데 이렇게 대입했을 때 나온 결과 야 1대1이 돼야 되는데 그럼 대응 결과 나와야 되는데 좌표와 좌표 사이 관계 이 함수를 만드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인수분해 안 되는 게 좀 독특하고 이 중에서 이제 아까 구한 범위에 해당하는 걸 찾아가는 거니까 그 부분 무리 없는데 자, 여기 이거 아무리 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복습을 좀 잘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습관적으로 풀이하게 되면 약간 틀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좀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9번이 되겠습니다. 원 위에 점 P가 있다. P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중심의 좌표가 1,0인데 마이너스 1만큼 해주면은 0,0인데요. 평이 더하는 또 대칭하겠다. 대칭해도 이건데요. 오호. 그렇습니까? 이런 데서 좀 살짝 좀 당황스럽게 만들었네요. 자, 그럼 이제 원을 좀 그려볼까요? 저 이렇게 돼 있고 뭐 평행 이동하면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죠.
됐고요. 마이너스 1,2라는 점은 1,2 마이너스 2라는 점은 여기 안에 있는데 뭐 좋고요. 뭐 4,1은 뭐 여기 밖에 있겠고 됐습니다. 요렇게 있는데 AB 두 점이 주어져 있는데 에 대해서 Q가 넓이가 최대가 되겠다. 그럼 Q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런 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Q점. 알겠습니다. 자, Q점을 먼저 찾아서 이제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요, 우리는 요 직선에서 중심을 지나면서 요게 이제 직각되는 이렇게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되겠죠? 높이 최대. 자, 그래서 A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AB 기울기 좌표가 이렇게 좌표를 먼저 써놓고 해볼까요? 1, 마이너스 2 있고 4,2가 있으니까 기울기 x가 3, y가 4 처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AB의 수직 기울기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4분의 3x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평행이동 중심의 좌표가 0,0에다가 반지름 16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이것하고 교점 되죠. 그러니까 x제곱 16분의 9 x제곱은 16 16분의 25 x제곱은 16 그러면 x제곱이 어떻게 되나요? x제곱이 25분의 16제곱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제 그림 도형에서 보게 되면 x좌표, 즉 Q점 좌표는 마이너스 5분의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5분의 16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럼 y좌표도 구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요거 약분되면 4 되겠고 그럼 플러스가 처리되는데요. 그럼 5분의 1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Q점 좌표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Q점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P점 좌표를 구하네요. 와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했던 거 반대 과정으로 가야 되죠? 원래 좌표였으니까. 아이고, 이렇군요. 자, 그러면 X축 대칭을 나중에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시 또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되죠. 그러니까 Y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으니까 X축으로 또 플러스 1만큼 또 이동을 해야 되죠.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자, 그렇게 되게 되면 X부에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5를 더하게 해주니까 마이너스 5분의 11입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12 이렇게 되면 이게 최종적으로 P점 좌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와, 요것도 문제를 열심히 풀면 되는데 야, 이게 또 나중에 또 해서 이게 지금 시간을 좀 다 써야 되는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에 집중력 흐트러질 때 산수라. 아이고. 자, 집중 잘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봅니다. 원 있고 됐습니까? 원 평행 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원이니까 중심 이동해서 이제 원 방식 만들어 놓고 Q점 이렇게 되는데 이 Q점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 밑변 아는 점 두 개 주었으니까 밑변 이제 높이가 최대가 되는 것은 중심 지날 때 해서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에서 직선의 방식 만들어서 최종 교점을 찾았습니다. 자, 이제 그냥 Q점 찾으면 이쯤에서 좀 끝나면 좋은데 원래 점을 좀 다시 한번 찾아달라. 원래 P점이 무엇이었습니까? P점이 평행이동 한 거니까 반대로 또 평행이동, 대칭이동이죠. 대칭이동 했으니까 대칭이동. 반대로 이제 거꾸로 이렇게 가서 찾아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 과정도 또 거꾸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 과정도 또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먹바지까지 신경 써서 연산해야 될 그런 문제 형태니까 또 복습도 좀 해가면서 집중하는 그런 훈련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ABC에 대해서 C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서 그가의 합을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좀 해야 되겠습니까?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A 더하기 B는 5-C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1-C제곱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하는 것 자체 이것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C를 구해야 된다고 해서 C는 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A 더하기 B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어떻게 풀어갈까 좀 갈림돌이 되는데 자, 이것은 이제 곱셈 공식을 이용하려면 이것이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는 모양이니까 이곳에다가 좀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2AB는
5-c의 제곱 마이너스의 11-c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래서 AB를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자 이걸 제곱하게 되면 c제곱 마이너스 10c 더하기 25에서 빼기 11-c 제곱 처리되는 거니까, 자 2c 제곱에 마이너스 10c에 그 다음에 25에서 11을 빼낸 거니까 14가 되나요? 플러스 14 이렇게 처리돼서 2로 나누는 거니까 c제곱 마이너스 50 플러스 7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 값을 구한 겁니다. 이건 지금 뭘 하죠? 그럼 우리가 A, B를 근으로 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판별식 D를 논하게 되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를 되는데 이 부분이 실근을 가지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문제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5-C, C-5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C제곱 마이너스 50 플러스 7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게 C제곱 마이너스 10C 플러스 25 처리된 거니까 4배 해주면은 4C에 3C 제곱 20C에다가 10C 마이너스 10C 마이너스 28에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 부호 바꿀 수 있죠. 그러면 1, 3, 3, 1에 짠짠 해주니까 C값의 범위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기 해주니까 두 수의 합이니까 그냥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3분의 10 해서 결과를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매우 길죠. 뭐 또 좋은 방법 없습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 나왔는데, 자 근데 또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제곱 1차 부분하고 2차가 나왔으니까 1 더하기 1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처리되면은 이게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이런 모양을 또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코시 시버르츠 부등식을 쓴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2배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1-c 제곱이었나요? 11-c 제곱 처리가 되겠고, 여기 부분이 5-c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이 c 제곱 마이너스 10c 플러스 25인데 이항시키니까 2c 제곱 이항시켜서 3c 제곱 마이너스 10c 그대로 있겠고, 여기가 22 25에서 21 빼니까 3 돼가지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이 얻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요 식이 곧바로 얻어졌으니까 똑같은 결론을 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풀이 원리상으로는 이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팍팍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풀이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맨 처음에 주어진 모양을 보고, 맨 처음에 주어진 모양은 이렇게 정리된 것도 아니고 이런 모양이거든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이 자체를 가지고는 쿠시-시바르츠 부등식을 생각하겠지만,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C의 최대 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모양 만드는 것 자체도 힘든데 그곳에서 이렇게 쿠시-시바르츠 부등식을 생각해서 풀겠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아서 따르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과정을 좀 생각하면 이렇게 그나마 정리했다면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자, 두 수의 합과 차가 되어 있으니까 합곱을 하는 2차 방정식. 그렇다면 AB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의 근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판별식 D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먼저 좀 설명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풀이를 보여드렸는데, 역시 우리가 아이디어가 있다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이 코시-시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한 이 부분이 뭐 권장사항이 되겠는데 쉽지 않은 측면이라서 복습 좀 잘 하시고, 제가 또 앞에 설명한 부분들도 또 참고를 하셔서 학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쉽지 않은 문제가 소수형 네 번째 문제 나왔습니다. 다행히 현황고 문제는 20번이 마지막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좀 설명 잘 이해되시겠습니까? 복습 철저히 해서 학습 실력 향상에 제 강의가 보탬이 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현황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